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잘 지냈습니까? 반가워요. 지금 새해를 맞아서 지난 연말 연초를 지내면서 대단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새로운 사이클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지금 우리 센터가 옮겼고, 서울센터가.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이 디프닝 코스라고 우리가 세 번째 단계 코스인데 그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디프닝 코스에는 1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지금 패컬티 스텝이 11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신입사원들 그 에세이를 채점하는 일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 점수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의 글을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점을 줬습니다. 제가 최고 점수를 줬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책임자로 계셨던 분이 인사 담당 부사장이셨는데, 그분이 그 에세이 한번 봅시다 하고 해서 이제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휙 공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최고점이야? 하고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굉장히 아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걸 보니까 당신한테도 실망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적한 것은 그 에세이의 앞부분에 한자 하나가 틀렸다는 거예요. 한자 하나를 틀리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톱스코어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틀린 한자를 쓴 건데, 그러니까 그분은 전체 맥락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를 정확히 썼는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체 내용 맥락이 너무나 창의적이고 너무나 신선해서 톱스코어를 줬는데, 이분이 글자 하나 틀렸다고 이건 그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분 이야기예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소스라쳐 놀란다고 그래요. 조물주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 자기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경기를 일으킬 만한 놀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감탄할 줄 모른다. 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굳어있는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느낄 때가 많죠.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볼 때와
스쳐 지나가듯 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제가 전에 에미스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다시 그 이야기를 좀 다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에미스를 만난 초기에 외국 출장을 자주 그때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출장지에 가면은 그곳에 근처에 있는 그 에미서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때 그 여러 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에미서리 리더들 디렉토리가 있었어요. 주소록이 있었어요. 상당히 두꺼운 주소록이 있는데 그 디렉토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면 연락을 해요. 거기 남아있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걸 만나고 했었죠. 그때 이제 에미서리 초창기였는데, 그때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의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세상과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재미있게 읽던 수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여러 분야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에미서리 자료들과 그때 메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매달 2번씩 메일링이라고 하는 게 왔었는데, 그 메일링을 통해서 받아보는 그 에미서리 서비스 녹취록, 그리고 성경. 그 위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새로운 의식과 시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거의 주변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조그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만나는 그 소수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고, 그 시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두 공동체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잡지가 나왔어요. 각각. 이든밸리 뉴스라고 하는 것과 노던 라이트라는 잡지가 나왔었죠. 근데 그 잡지 내용을 거의 빼지 않고 다 읽었고, 그 잡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잡지에서 보는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았던, 그런데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 그 뒤로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그 잡지에서 이제 알게 된 그 당시 리더십이 계셨어요. 그 executive council 그 멤버라고 하는 그 마틴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그 리더십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분들 이름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보내고, 그분들과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제 나름대로 연결을 시도하고 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영적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외국 출장을 갈 때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면 처음 만났지만은 수십 년 만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 백그라운드나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만나서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한 경험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출장 다니면서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었어. 이게 참 어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물질적인 만남이라기보다도 그 외적인 만남이라기보다도 깊은 내적인 영적인 만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리프닝이 진행 중인데 서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지금 거기서 만나고 있는 분들 거기서 경험이 아마 이러한 만남의 경험일 거예요. 유진님께서도 그 전에 서비스에서 그 에미서리 공동체를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유진님을 만나서 당신은 천사예요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예. 유진님에게도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 중요한 첫 경험이었다 이야기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경험을 이 세상에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죠. 이 세상은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미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진동 속에 있는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예로 소개했던 한 분은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그 돌문화공원의 백단장이신데 그분 말과 같이 우리의 가장 높은 의식 속에서 주의를 모아서 보면 이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 표현대로 경기를 일으킬 만큼 놀랄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 각자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제가 휴업시 학생 여러분께 여러 번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 각자는 신비 덩어리입니다. 생명 현상 자체가 인간의 지각으로는 다 풀어낼 수 없는 신비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비를 보거나 느끼지 못하고 의식의 대부분이 부족함이 가 있죠.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죠.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그 회사의 부사장, 얘가 그런 전형적인 그런 예인 것이죠. 이게 없네. 이게 부족하네.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없네. 이게 부족하잖아. 이거가 먼저 잡힌다는 거죠. 지난번 유진님 서비스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방어된 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과거의 기억, 특히 상처의 기억, 억울함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억울함 안에는 원망이 있고 그 원망 안에는 미움이 있고 그 안에는 복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복수심,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의 대가는 나를 온전히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를 일으킬 만한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면서 그 부족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그 데이비드 반스께서 The Great Cosmic Story에 올린 마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 서비스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길게 나누겠는데, 천국의 육체라는 제목의 서비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왕국만큼이나 실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왕국은 천국보다 훨씬 더 실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물질적인 육체의 경험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그 육체와 함께 하고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왕국을 알고 있습니다. 더 미세한 물질의 세계인 하늘나라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왕국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것처럼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천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즉, 천국의 육체를 갖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뚫을 수 없는 휘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실제하며 그곳에 거할 때 실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을 특징 짓는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알았든 몰랐든 여러분은 물질세계의 육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특징 중 어느 정도 분명한 것 중 하나는 우정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은 친구입니다. 그들은 우정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자연스러운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정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정의 실체는 반드시 지상 왕국에서 인간의 우정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왕국에서의 우정에 대한 인간의 개념은 단순히 지상 왕국의 시민이었던 사람들의 성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 왕국에 존재하는 것을 기반으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사람한테 뭔가 느꼈어 라고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땅의 왕국에서만 존재하는 감정 요소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교제 상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있어야만, 천국에 살아야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리 서로 친구야, 친구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우정의 관계가 있을 뿐이며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한 것이죠. 진정한 정체성은 비차원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매우 잘 알게 됩니다. 하늘의 경험에 미세한 실체는 존재하며 지상의 경험의 육체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 사시나요? 하늘의 왕국에 사시나요? 땅의 왕국에서만 사시나요? 어제 아침에
용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상당히 아침 일찍인데 전화를 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얼굴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감사함을 한 번도 표한 적이 없었구나 하면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말이 그는 오랫동안 공동체에 대한 염원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염원을 이루지 못한 그 미련이 항상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윤중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용타 스님이 저와 도원님과 또 여기 계시는 최선아 선생님, 그 윤중 선생님 이랑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일찍 떠나왔고 윤중 선생님, 최선아 선생님, 그 용타 스님만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만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중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깨졌다. 이게 용타 스님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남아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형태적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저녁 자기 전에 성화 시간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제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축복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 의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의 부족인 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 그 부족,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일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보이지 않는 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내면의 경이로우니 라는 존재가 있죠. 그리고 그 경이로운 이는 또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주님 중에 주님이라는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중에 주님은 또한 그 위차원에 있는 이 우주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과 또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주님, 그 큰 주님은 또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그렇게 큰 깊은 존재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루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존재가 또 옆에 있고 또 다른 존재가 있고 하면서 피륙이 짜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에 있고 여러분 주위로 동심원이 그려지면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동심원, 큰 동심원을 이룬 그 공동체들이 서로 피륙이 짜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큰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다께서 제일 성스러운 학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제일 성스러운 학교. 그때는 육체적 차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동체가 또 실제 그러한 물질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2성스러운 학교.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제2성스러운 학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차원의 학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차원을 제3성스러운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다음에 영적 표현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하는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형태적인 공동체 또는 정신적인 공동체를 제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성스러운학교에 있었던 그 형태적인 공동체, 제2성스러운학교에 있었던 정신적인 공동체, 그 다음 영적 공동체.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같이 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거의 전화선 연결 정도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지금 이미 한 공동체 같이 서로 주고 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3성스러운 학교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에 맞는 그러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줌이 열리기 전에 지금 디프닝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줌을 열고 연결을 시킬 때 제가 만났어요. 이건 옛날에 상상할 수도 없죠. 이 팬데믹이 가져다 준 그 축복은 엄청나죠. 그때서부터 이 세상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했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을 가져다 준 겁니다. 어쩌적 한 7시경에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 하늘이 맑아요. 그러면서 별이 그렇게 청청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별 봤어요? 오, 너무 엄청 많은 별들이 떠 있죠? 겨울에. 네, 겨울에. 지금 그 별자리가 가장 찬란한 별자리예요. 오리온자가 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1등성들이 제일 많을 때에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도우님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바깥에서 한참 남아서 그 하늘의 별자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별들이 이 은하계의 이 기퉁에 있는 이 태양계의 조그만 행성 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축복하고 있구나. 이 축복을 주고받으면서 이 모든 이 하늘에 있는 별들, 이 존재, 우주의 존재들과 우리가 결국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제 카톡에 올라온 85살 되시는 김영 할망이라는 분, 네, 2024년 새해 소망이 떠올랐습니다. 김영, 그분은 그 미국에서 활동했던 목사신데,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의 주로 백인들이 다니는 감리교회 목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원조앱.com으로 인생 산막을 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원은 경탄, 원더. 그 다음에 조는 즐거움, 기쁨, joy. 그 다음 앱은 appreciation, 감사함. 그러면 .com은 사랑, compassion. 그래서 나는 이 원조앱.com을 열겠다. 그렇게 해서 노래와 춤과 사랑으로 나를 표현하면서 평화의 도구로 살겠다. 이것이 내 새해 소망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제가 새로 만난 저의 공동체, 저의 부족의 한 분입니다. 내 공동체 멤버들이 그렇게 새롭게 늘어나는 거죠. 새롭게 커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멤버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짠 그 피륙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공동체. 그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핵심 사랑의 메시지. 이것이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코어의 핵심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실은 그 공동체의 코어가 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피륙으로 짜지고 그래서 더 큰 사랑의 드러남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그 사랑의 핵심이 사실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바로 그 코어 에센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예요. 자,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더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죠. 제가 최근 어떤 사진들을 찾았어요. 도원님이 찾았는데 그게 거의 30년 된 사진이에요. 1995년이니까. 그러니까 29년 됐나요? 28, 9년 정도 전 사진인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그때 미국 출장 중에 아틀란타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틀란타에 가서 그때 아틀란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에미서리 그룹들을 만났어요. 그래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데이비드가 지금 하는 템포럴 라이트 서비스, 내가 다음 주에 나나 이제 도우님이 같이 할 그 서비스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아틀란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그 사진들을 보내면서 지금 이 템포럴 라이트 서비스 참석하는 분들이 이 중에 있을 텐데 몰라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템포럴 라이트 서비스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다 머리가 나까지 빠졌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분간이 안 간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혹시 지금도 이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있냐? 하고 제가 그 편지를 써서 그 사진들을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은 다음 이야기 할게요. 데이비드가 밀리한테 보내보라고 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지금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보냈던 그 밀리도 있고 또 스티브 벤톨라도 있고 캐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누군가 이제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조금 나와 있어. 그때를 굉장히 젊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하얀 머리 됐고.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사진 가운데 있었는데 밀리가 나도 이제 템포럴 라이트 서비스에 가끔 나타나니까 지금 내 얼굴을 알 텐데 그때 내 얼굴은 밀리도 못 알아봤지. 그리고 그 연결, 그 오래된 연결이 지금도 밀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다시 한번 와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가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화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오랫동안의 이러한 인연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성해 갔던 그 사랑의 연결, 연대 이것이 계속 자라고 확대되고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또 벽시 학생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연대 이것이 여러분들이 흰머리 날 때까지 나같이 머리 빠질 때까지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